자, 이번에는 반도체 물질인 TiO2와 또 징크 옥사이드 위에 포토 시스템 1을 입혀놓고 비드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한번 그런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이제 발표된 건데 기존의 이제 결과보다 이제 상당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포토볼테익스라고 하는데 이걸 뭐 솔라셀이라고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 연구자들이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가 그러니까 바이오 포토볼타익스, 그죠? 이제 바이오 물질을 이용해서 빛을 전기로 바꾸는 그런 장치죠. 이게 이제 더 활발히 사용이 돼야 되는데 물론 아직까지 실용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실용화를 막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PS1을 이용할 경우에 이게 이제 PS1이라는 것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죠. 뭐 녹색 식물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시아노박테리아에 근데 이제 이것을 추출해서 말리고 또 전극에 입히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기능이 손실을 이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것이 또 구조가 더 흐트러져서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실제로 비대너지 전환이 가능하지만은 전기로 변환되는 그 정도가 너무 낮다. 이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많은 경우에 이저 레이저를 쓰거나 레이저를 쓰면은 상당히 빛이 강하죠. 아니면은 또 이제 레이저가 아니래도 여기 인코이런트, 그러니까 레이저는 레이저 특성 중에 이제 코이런트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저 혹시 아는 학생이 있을지 몰라도 레이저의 그 빛의 그런 포토는 전부 다가 위상이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뭐 굳이 알 건 없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자연광은 이제 포톤이 랜덤하게 있죠. 그죠? 위상이 같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것도 다 파장이기 때문에 파장이 여러분 겹치면은 이게 이제 진동을 하는데 진동이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는 서로 이제 다 겹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겹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일반 우리가 자연광을 쓰는데 많은 경우에 이게 이 단색화 장치를 이용해서 단파장을 씁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사실은 자연계에서는 모든 파장의 빛을 다 이제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특정한 파장의 빛만 쪼여주면은 당연히 그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일반적인 그 태양광을 썼다. 태양광 장치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코스트를 다운시켜서 음, 다운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흔하게 쓰는 그런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TiO2나 징크 옥사이드를 이제 쓴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구조가 흐트러져서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펩타이드를 이제 설펙턴트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 펩타이드라고 해서 자기들이 특별히 개발한 이 펩타이드를 이용해서 이걸 같이 섞어주면은 마치 이제 PS1 이 관계환이 틸라코이드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안정화를 시켰다. 이게 하나고 그래서 또 이제 반도체를 쓰는데 지금까지 반도체에 많은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사람들이 썼죠. TiO2나 TiO2 나노 크리스탈 또는 징크 옥사이드 나노 와이어 이걸 썼어요. 이렇게 나노 크리스탈과 또 나노 와이어를 쓰게 되면은 반도체 효과와 더불어서 표면적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 증가 효과를 또 꾀했다. 그죠? 또 하나가 이제 이 TiO2가 저 PS1이 이 반도체 표면에 잘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어, 아미노산 그죠? 를 또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매개체를 썼는데 특별한 그 뭡니까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질을 썼어요. 이제 코버트 2가와 3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전해질을 써서 실험을 했다.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실제로 이 논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 모든 참고 문헌은 다 여기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그 틸라코이드 내에
PS1이 있을 때의 전자 전달 그런 과정이죠. 그죠? 위쪽이 루멘이고 밑에 쪽이 스트로마입니다. 루멘 하면은 텔라코이드 막의 내부고 스트로마는 바깥쪽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거를 사람에 따라서 이거를 거꾸로 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전자가 이쪽에서 루멘에서 이제 PS2로부터 사이토크롬 컴플렉스를 거쳐서 이쪽으로 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사이토크롬 C6가 있고 여기 보면은 쭉 플라스토시아닌을 통해서 쭉 옵니다. 그래서 1년의 전자전달 과정을 거쳐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기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포토신테틱 서브 유니트라고 하는 많은 요 단백질이 또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기는 E만 나와 있는데 E가 아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기능을 해서 전자가 쭉 전달돼서 결국은 여기 마지막으로 페레독신이 있습니다. 이것에서 전자가 어디로 전달되죠? NADP 플러스로 전달돼서 프로톤과 함께 NADPH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 스트로마에 이제 이게 생성이 됩니다. 이런 내추럴한 과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여기 글래스에 이것은 저겁니까? 이거는 더 반대쪽 전극이에요. 반대쪽 전극. 이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전극은 여기 TiO2 요 반도체 요 FTO에 입혀진 요 물질 또는 두 가지의 반도체를 썼어요. ITO에 입혀진 징크 옥사이드 이거를 이제 썼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전자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전기화학적인 그런 셀을 만들어 놓고서 요 반대편에 있는 저 백금으로부터 전자가 공급되죠. 이제 이 백금은 전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캐소드죠. 그래서 전자가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은 용액 중에 특별한 용액을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밝히지는 않고 참고문을만 적어놨는데 G813이라는 이런 전해질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뭘 집어넣냐면은 코볼트 2가와 3가 요 이온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전자가 와서 전자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코볼트 3가가 2가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2가가 전자를 이제 하나를 더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은 요쪽에 요 PS1을 분리해서 전극 표면에 입혀놓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A6K라는 게 있죠. 이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특별히 디자인한 설펙턴트 즉 계면 활성제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잔뜩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요 PS1의 구조가 깨뜨리지 않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 틸라코이드 내부에 있을 때 이게 안정하게 돼요. 이게 이제 내추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추럴한 상태가 아니고 PS1을 분리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만 딱 그냥 분리해서 전극에 입히면은 이게 이제 불안정하다 이겁니다. 이 구조가 흐트러져요. 디내추레이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펙턴트를 이제 잔뜩 집어넣어서 이거를 안정화시켰다. 이것이 요 연구의 핵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가 여기 보니까 사이토크롬 요 C가 없어요. 그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앞부분에 플라스토시아닌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플라스토시아닌에 의해서 또 전자가 이제 PS1으로 전달되는데 이것도 이제 없죠. 그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잘 전환이 됐다. 이제 이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저널은요, 영국의 이제 네이처가 나오는 그런 저널 중에 일부입니다. 뭐 상당히 유명한 저널이죠. 여러분들 이런 곳에 논문을 한 편 발표하면은 여러분들 어디나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석사 과정에 예를 들어서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은 박사 과정 어디라도 이제 전 세계 좋은 랩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대신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보시면은 여기 밑에 페레독신이라는 요 단백질이 또 있어요. 여기에 이제 PS1에 붙어 있는 거죠. 이것이 최종적으로 전자 전달에 관여하는 이런 물질이 되어 있는데 이 페레독신도 없어요. 이거 이제 철이 이제 들어 있는 단백질인데 이거 없습니다. 그죠? 대신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포토신테틱 서브 유니트라는 요 물질이 요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징크 옥사이드에 이게 결합된 겁니다. 그죠?
또는 뭐 징크 옥사이드, 티아우터, 그죠? 이거 두 개를 썼어요. 이것도 비교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단순화시켰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데 이게 뭐 단순화된 건지 아니면 더 복잡하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연구자들의 말에 의하면 단순화시켰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잘 보세요. PS1은 이렇게 사실은 틸라코이드 이중막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요것이 어느 쪽이죠? 잠깐만요. 이쪽이 스트로마 사이드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또 스트로마를 또 위로 해놨습니다. 이건 이제 루멘 사이드인데 잘 보세요. 여기에는 포토신테틱 서브 유니트가요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A, B, C, D, E, 그죠? F, G, H, I, J는 없네요. K, L, 뭐 M 이렇게 이제 수많은 서브 유니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요것에 주목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PS1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이제 네이티브 PS1인데 이거를 이제 제거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요 PSA2라고 있죠. 서브 유니트 2입니다. 이것과 징크 옥사이드를 이렇게 막 섞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붙인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것을 여기 어떻습니까? 표면에 이제 입혀야 되는데 네이티브 요거와 요 부분을 이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또 기술이에요, 기술. 그죠? 이거를 제거한 다음에 이걸 바꿔치는 거 사실은 실험을 해서 이렇게 논문을 써서 우리가 읽으니까 단순한 건데 실제로는 무진장 복잡한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또 여기 잘 보시면요, 요게 그냥 여기 입힌 것이 아니고 요러는 아미노산 있죠. 아미노산 이 시퀀스 말하자면 올리고모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도움을 받아서 이것과 같이 PSAE와 징크옥사이드 같이 섞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입힌 다음에 여기에 끝에다가 히스텍이라고 해서 요 물질을 여러분 저 단백질을 분리할 때 많이 쓰는 테크닉입니다. 뭐 저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생화학 교수님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히스텍을 또 붙여가지고서 표면에 입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제 얻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이 참 응용성이 크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해가지고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실험을 했을 때 이것의 성능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뭘로 측정했냐면은 여기 클로로필의 양에 따른 이게 산소 발생량을 측정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버퍼에 놨을 때는 별로 없죠. 그렇지만 요 서펙턴트 중에 다양한 서펙턴트가 있습니다. 근데 트리톤 X100이라는 아주 유명한 서펙턴트가 있어요. 요 물질을 썼을 때는 별로 액티브 활성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개발한 여기 뭡니까 여기 이런 서펙턴트를 이용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활성이 좋더라. 그래서 이게 좋다. 이제 일단 이런 기본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한번 C번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두 개가 있죠. 이거는 이제 플로레센스를 잰 겁니다. 요 파장에 따라서 그죠? 파장에 쭉 바꿔가면서 플로레센스를 잰 건데 요 빨간색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요 물질과 그죠? 요 물질을 입혀서 이게 다시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의 플로레센스 인텐시티예요. 상당히 그래도 크죠, 그죠? 그렇지만은 요거 뭡니까? 요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PS1만 추출해서 이 플로레센스를 쟀을 때는 이렇게 인텐시티가 좀 낮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요 PSA2를 분리해서 이것과 징크 옥사이드와 또 이렇게 또 아미노산 시콘 이렇게 올리고몬을 집어넣어서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실험했을 때가 가장 좋더라. 이제 이런 걸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자기면 사진이 있는데 이런 반도체 물질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반도체 물질을 이제 쓰게 되면은
이 반도체의 특성상 비대면을 이제 받는 게 있잖아요. TiO2도 그렇고 징크 옥사이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TiO2는 나노 크리스탈을 쓴 거고요. 징크 옥사이드는 이거는 특성상 이렇게 나노 튜브 형태가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나노 튜브가 아니에요. 튜브는 이제 여기 끝이 이제 여기 이제 비어 있어야 되는데 나노 와이어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이건 이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요 물질의 특성상 TiO2는 나노 크리스탈 형태로 이게 합성이 될 수 있고 징크 옥사이드는 그 특성상 이렇게 표면에 있으면 말이죠. 표면 위에 이렇게 나노 와이어 형태로 이렇게 자라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나노 크리스탈이든 나노 와이어든 간에 어떻죠? 이런 식으로 나노 물질이 되면은 표면적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죠? 표면적이 엄청나게 증가하니까 여기에 PS1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죠? 이제 그걸 이 사람들은 노린 것이죠. 그죠? 또 이제 반도체의 효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비드너지를 이것들이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징크 옥사이드에 나노 와이어가 있는데 나노 와이어 표면에 이렇게 다 달라붙을 수 있다. 이렇게 그냥 한번 그림을 그려 본 겁니다. 그죠? 뭐 그죠? 뭐 여러분들 한번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몇 배 정도 이게 표면적이 증가하느냐? 뭐 200배 정도 이렇게 증가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죠? 또 징크 옥사이드 나노 와이 같은 거는 몇 배요? 약 30배 정도 표면적이 증가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표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렇게 PS1을 입힐 수가 있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포토 커런트가 더 많이 흐를 수 있다. 이거 뭐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 징크 옥사이드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TiO2 한번 이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PS1이 잘 흡착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지니어링 그런 과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시면 말이죠. 대개 이제 여기 커런트와 볼테지와의 관계를 그래요. 그죠? 실험을 합니다. 전압을 바꿔가면서 그때 커런트가 어떻게 흐르느냐 이것을 측정하게 돼 있어요. 그죠? 아니면 이쪽에 이거는 X축이 이제 전압인데 이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 Y축을 전압으로 하고 X축을 전류를 해서 이렇게 또 그림을 그리면은 더 비슷한 이런 커브가 얻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말이죠. 여기 보세요. 전압이 0V일 때, 즉 아무 시스템으로부터 전압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때 전압이 0일 때 전류는 제일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을 쭉 증가시키면 어떻죠? 여러분 배터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그죠? 전압이 제로가 되면은 전류는 제일 커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을 쭉 증가시키면은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막 사용할 때 그죠? 이제 전압을 쭉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류가 처음에는 일정하다가 별로 안 변하다가 전압이 계속 증가하면은 어때요? 전류가 감소하겠어. 왜냐면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전압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급격하게 감소해요. 물론 전류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죠? 전압이 컸을 때.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류 곱하기 전압이 전력이죠. 파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디바이스를 평가할 때는 말이죠. 전류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전류 곱하기 전압해서 전력을 봐야 됩니다. 전력.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전류. 예를 들어 요점에서 그러면 파워가 얼마냐? 이때의 전압을 보고 이때의 전류를 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그것이 가장 큰 상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요 커브로부터. 그죠? 근데 아이디어라는 경우는 뭐죠? 요게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일정하게 가다가 어떤 전압에서 완전히 딱 떨어지는 거. 그죠?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나와야지 가장 좋은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은 불가능하죠.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되는데 잘 보세요.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건 이제 논문에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린 겁니다. IV 커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필 팩터를 얻을 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형식으로 이걸 표시했습니다. X축을 전류로 하고 Y축을 전압을 했어요. 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어떤 일정한 상태에서 쭉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감소하다가 처음에는 급격히 좀 감소하다가 나중에는 일정하게 되다가 마지막으로 전압이 더 커지면은 또 갑자기 급격히 감소해서 결국은 여기 전압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일반적인 IV 커브가 이제 되는데 말이죠. 자, 보세요. 전류가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전류가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외부에 부하가 걸어지지 않은 상태죠. 또는 부하가 걸렸어도 부하의 저항이 너무 커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의 전압을 오픈 서킷 볼테이지라고 해요. VOC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그냥 극단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류가 가장 클 때는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류가 가장 클 때는 전압이 제로죠. 그죠? 이건 뭡니까? 이것은 숏 서킷이에요. 숏 서킷. 전압이 제로가 되니까 이것은 완전히 전압이 어떻죠? 이게 딱 완전히 에노드 캐스 완전히 쇼트되는 경우 이제 그때가 전압이 제로가 되고 그때가 전류가 가장 크게 흐릅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에서 여기 잘 보세요. 오픈 서킷 볼테이지 쭉 평행선을 긋고 숏 서킷 커런트 쭉 평행선을 그어요. 그러면 여기 직사각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이상적인 경우. 그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배터리나 이상적인 퓨얼셀이나 이상적인 솔라셀의 특징은 뭐냐? 전류가 쭉 증가해도 여기 오픈 서킷 볼테이지가 이것이 쭉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어때요? 이게 이제 성능을 다할 때는 급격히 제로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은 이상적인 경우에 전력이 됩니다. 전력 밀도가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잘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I1 여기 보세요. 이 경우에는 V1이 되죠. 그죠? 요 면적이 뭡니까? 전력 밀도죠. 그래서 이걸 쭉 증가시켜요. 그래서 I2가 됐어요. 그러면은 어땠습니까? 이게 이런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I1에서의 직사각형보다도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전력 밀도가 더 큰 겁니다. 또 이제 요 I3는 어때요? 이 전압이 감소했고 IC가 커졌죠. 어쨌든 요 직사각형 요 면적도 전력 밀도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점에 대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다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큰 면적을 구할 때 그게 바로 가장 맥시멈 파워 덴시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각각의 점에 대해서 이것은 엑셀을 사용하면 아주 금방 됩니다. 우리가 전력 밀도를 구하면은 이런 컵을 얻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산 모양의 컵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배터리, 퓨얼셀, 솔라셀의 다 공통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 이전 강의 음? 어, MFC의 강의 때 여러분 이런 커브를 아마 봤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요즘에서의 최대의 전력 밀도가 얻어진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는 케이스는 P 이게 이거라고 했죠. 이거 죄송합니다. PSC야 돼요. ISC CC가 아닙니다. 숏 서킷. 그다음 요 값을 구한 거죠. 그래서 요 파워 근데 맥시멈 파워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상적인 경우에 여기 파워 이것과 얻어진 맥시멈 파워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맥시멈 파워를 이상적인 경우에 파워 덴시티로 나눈 경우가 바로 이것이 어때요? 필 팩터라는 거다. 필 팩터. 여기를 얼마큼 채우느냐. 그러니까 어떻죠? 이상적인 경우에는 필 팩터가 1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1이 안 됩니다. 1보다 좀 상당히 작아요. 그죠? 요것이 이상적인 경우에 근접하면은 필 팩터 FF가 1에 근접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작으면 클수록 좋은 거고 1에 가까우면은 이 경우는 솔라셀이 좋은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솔라셀의 성능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요런 이 분야는 다 이런 걸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개념을 확실히 좀 아시는 게 이제 좋죠. 그죠?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이상적인 경우에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빨간색을 이제로 된 부분의 필 팩터가 0.71입니다. 0.71. 이 정도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빨간색은 뭐냐? 선라이트의 98.7%를 이용했다. 이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선라이트는 UV도 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파란색은 어때요? 이것도 역시 UV를 이용한 건데 그 중에 50.5%의 선라이트만 이용한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파란색은 필 팩터가 0.67로 이거보다 약간 떨어졌지만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녹색은 뭐죠? 녹색은 약 9.1%만 이용한 경우에는 필 팩터 0.64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이것도 별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TiO2를 이용한 경우에요. 그런데 여기서 UV를 차단을 했습니다. 필터를 사용해서 똑같은 실험이에요. 차단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제 왕창 떨어져요. 이게 20%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필 팩터가 0.60, 아까는 0.71이었는데 떨어졌죠. 그리고 블루의 경우에는 어떻죠? 이것은 0.57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UV가 있으면은 훨씬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 C번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뭡니까? 태양광을 전체를 다 썼을 경우 태양광 0.52, 0.53, 뭐 0.3, 0.1, 0.01 이렇게 이제 필터를 사용해서 태양광 인텐시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커런트가 흐르는 거. 그러니까 물론 태양광이 세기가 세면은 포토 커런트가 많이 흐르겠죠.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두 개를 바꾸는지 실험을 이렇게 바꾸다가 갑자기 또 이걸 또 줄였네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금방 제가 설명드렸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이렇게죠. IV 커브하고 이 필 팩터 이 개념을 여러분 확실히 이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반드시 시험에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그런 실험을 했어요. 이때는 TiO2를 쓴 것이 아니고 요거 징크 옥사이드를 썼습니다. 징크 옥사이드. 그죠? 징크 옥사이드를 썼더니 모양이 비슷한데 별로 성능이 안 좋죠. 그죠? 잘 보세요. 이렇게. 별로 성능이 안 좋아요. 그죠? 뭐 더 이상 뭐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어쨌든 반도체마다 성질이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이것들. 이거는 네이티브 이거는 PS1을 이렇게 징크 옥사이드에 썼을 경우고 이것은 엔지니어 된 경우 이 부분을 그죠? 이 경우는 더 좀 좋지만은 어쨌든 그다지 TiO2에 비해서는 성능이 그죠?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이 사람들의 주장으로는 굉장히 싼 물질, 그죠? 뭐 TiO2나 징크 옥사이드나 싼 물질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솔라셀을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뭘 했느냐, 서페이스 에어를 굉장히 높이는 게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앞에 이제 다시 가보면 얼마큼 증가됐냐면은 표면적이 말이죠. TiO2 썼을 경우는 200배가 증가하고 징크 옥사이드를 썼을 때는 30배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징크 옥사이드가 별로 어, 이게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최대의 이제 파워 덴시티를 얼마큼 얻었냐? 제곱센티미터당 81 마이크로와트를 얻었다. 이거는 뭐 작은 건 아닙니다. 이건 상당히 뭐 좋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좋은 저널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뭐죠? 숏 서키트 그죠? 커런트는 362 마이크로암페어 얻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숏 서키트에서는 전압이 얼마예요? 0볼트 아니에요. 0볼트.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많이 얻어도 실제로는 아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다른 그 논문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스탑하겠습니다.